계속해서 노영의 뉴스 인사이다 이어갑니다. 요즘 정치권이 대선 경선 분란에 부동산 투기 의혹까지 아주 시끄럽죠. 날카롭게 현안을 분석해주고 또 합리성을 잘 잃지 않는 제가 좋아하는 또 분이 계세요. 장성철 대구 가톨릭대 특임 교수 모시고 자세한 얘기 나눠보도록 하겠습니다. 장 교수님 안녕하십니까? 좀 오랜만입니다. 자, 우리가 보통 이제 교수님으로 부르는 게 맞는데 사실은 더 익숙한 거는 우리 평론가님, 소장님. 저 아직도 어색해요, 교수. 제가 9월 3일 금요일부터 강의를 시작하는데 아직도 어색합니다. 사실 제가 예전에 그 석사 들어갈 때부터 이제 박사 수료하고 뭐 할 때까지 10년 정도 넘게 강사를 했어요. 시간 강사를. 그때는 대학 교수 되는 게 엄청 어려웠는데 요즘 막 쉬운가요? 박사예요, 본인? 어쨌든 아주 능력이 특출한 분들은 특임 교수도 하시고 겸임 교수도 하시고 많이 합니다. 아주 어렵습니다. 네, 어렵죠? 그래도 잘하시니까. 하여튼 부럽고요. 자, 오늘 첫 번째 논란 한번 얘기해 보겠습니다. 이준석 대표가 최근에 그 경선 분란, 즉 본인과 윤석열 전 총장과의 분란에 대해서 어쨌든 사과를 했습니다. 일단은 일단락 된 거다, 뭐 이런 평가가 사실 있습니다만은 그럼에도 불구하고 계속해서 이준석, 윤석열 간의 이런 그 갈등은 봉합되기 어려울 거다, 이런 예측이 나오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두 분이 안 맞는 것 같아요. 안 맞아요? 네, 서로 의심병이 있는 것 같아요. 의심병? 네, 그러니까 이준석 대표는 윤석열 후보 측을 향해서 후보 되나 보자 그런 생각인 것 같고, 윤석열 후보 측은 이준석 대표한테 후보 되기만 해봐, 내가 어떻게 하나 보자, 이런 것 같아요. 왜 그래요, 그럼 둘이 그렇게? 그러니까 이준석 대표가 대표되기 전에 많은 방송에 나가 얘기했잖아요. 그렇죠. 나는 유승민 대통령 만드는 게 내 꿈이야. 윤석열 뭐 대통령 되면 나는 지구를 떠나야지. 이런 얘기를 좀 했잖아요. 그러니까 입이 너무 좀 그런 거 아니에요? 그러니까 너무 쉽게 얘기한 부분이 있어요. 뭐 그 이준석 대표의 평소 스타일대로 많은 얘기를 한 건데, 그런 것들이 오해를 낳았고 그 오해가 더 큰 의심을 낳았다라는 생각이 들어요. 물론 이준석 대표 사과했지만 저는 좀 마지못해서 억지로 한 것이 아닌가라는 생각이 들어요. 거기 보니까 오해, 뭐 혼란 이런 거에 당대표로서 종합적으로 사과합니다라고 했는데, 그거는 그냥 주말 사이에 많은 분들이 야, 이렇게 해야 당의 분란이 일단은 넘어가니까 그렇죠. 그냥 좀 당대표로서 사과 한번 해 라고 한 거지, 진정성 있게 사과한 거는 좀 아니라고 읽혀져요. 저는 문맥상 단어, 문장을 보면 조금 좀 마지못한 것이 아닌가 생각이 들고, 일단은 스카치 테이프로 봉합을 한 것 같아요. 원래 뭘로 봉합을 해야 됩니까? 원래 뭐 본드나 순간 접착제나 이렇게 딱 안 떨어지게 해야 되는데 스카치 테이프 이렇게 띄면 되잖아요. 네, 찍찍이 이런 건가? 네. 그러니까 제가 봤을 때는 앞으로도 더 많은 갈등이 불러일으켜질 수 있다라고 보여집니다. 뭐 어차피 시간이 가면은 이준석보다는 윤석열이 더 유리해진다, 뭐 이런 얘기도 그럼요. 있고요. 네. 그런데 또 이준석 대표 입장에서는 윤석열 과연 끝까지 가겠냐, 뭐 이런 시각이 있고, 또 윤석열 전 총장 측은 아니 저 사람이 지금 날 죽이고 다음 차차기를 노리겠다는 거야, 차기를 노리겠다는 거야, 뭐 이런 의심이 있다는 얘기를 들었는데, 그거는 좀 너무 과한 의심인 그래요? 것 같고요. 기본적으로 제가 봤을 때 윤석열 후보가 국민의힘의 대선 후보 되는 것은 그렇게 어렵지 않을 것 같아요. 그러니까 지금 많은 부설수 실수를 하고 뭐 검증에 칼이 들어오더라도 견고하게 지지율이 유지되고 있잖아요. 그렇죠. 그러니까 그거는 세부적으로 살펴보니까 국민의힘 지지층에서 대략 60% 내외의 지지층들이 윤석열 후보를 지지해요. 왜 그러는 거예요? 그러니까 정권 교체를 할 수 있는 사람은 윤석열이다. 그래서 정권 교체랑 윤석열이랑 동질화가 돼버렸어요. 그래요? 그래서 다른 후보들이 뚫고 나가지 못하는 것 같은데, 그것을 과연 이제 9월 1일부터 경선 토론회 시작하잖아요. 그때부터 그거를 좀 깨트릴 수가 있을까? 그것이 이제 후보들에게 남겨진 숙제인데, 저는 솔직히 쉬워 보이진 않아요. 그러니까 오늘 또 정책 발표회? 비전 발표하지 않습니까? 2시인가 1시인가? 재미없어요. 1시부터 하는데 1시, 재미없어요. 근데 1시 하게 된 게 원래 2시로 하기로 했는데 2시에 우리가 또 언론중재법과 관련해가지고 본회의에서 이제 얘기가 되니까 흥행이 안 될 것 같아서 1시간 땡긴 거잖아요. 근데 과연 그 상황에서 뭐 물론 원고를 주고 읽는다고는 하지만 윤석열 전 총장이 얼마나 임팩트 있게 잘 할까? 혹시 실수는 안 할까? 연습 엄청나게 하고 계시대요. 연습을. 요즘 안 나오는 이유가 그거구나. 맞아요. 그러니까 그런 뭐 다른 영상 촬영도 하고 전문가들하고 얘기도 많이 해서 뭐 기대해 봐라라고 그렇게 얘기하더라고요.
그렇군요. 지금 리틀보이님이 이준석이 젊은 세대라서 국민의힘 당 대다수를 차지하는 꼰대들은 적응이 안 되지 않겠습니까? 뭐 이런 얘기하고 있고요. 윤석열 총장 애가 없어서 부모 마음을 잘 모르는 거 아닙니까? 이런 얘기도 하고. 그렇게까지 공격할 필요는 있을까 싶어요. 그렇군요. 자, 신지호 정무실장 탄핵 발언하고 민영삼 특보 비대위 논란 이것 때문에 이제 계속해서 또 흔들렸어요. 윤 캠프가. 그러면은 이 의사결정이 캠프 내 의사결정이 좀 총장의 손을 벗어나고 그 지배범위 없다 이렇게 봐야 됩니까? 근데 제가 이제 캠프를 2번을 해봤어요. 2007년 대선하고 2012년 대선을 해봤는데 네. 그 당시에 이제 캠프의 어떤 의사결정은 좀 어떻게 되냐면 아침마다 좀 이제 특보라든지 어떤 실장급들 분들이 모여서 메시지 회의를 해요. 그래서 자, 오늘 이런 일정이 있으니까 메시지 팀 이거 준비하고 일정팀 이거 준비하고 공보팀 이거 준비하고 정책팀 요거 우리 갈 때 이런 행보할 때 이런 좀 정책 좀 뒷받침 좀 해. 그걸 누가 결정해? 누가 알려줘야겠죠? 종합상황실장이 하는데 지금은 장제원 의원이 그 역할을 하고 있잖아요. 그래서 장제원 의원이 그거를 코디네이터 스케치를 그리는 건데 선거 경험이 많으니까 잘할 거 아니에요. 근데 장제원 의원이 제가 봤을 때 그런 캠프에서 주도적인 역할을 해본 경험은 저는 없을 거라고 봐요. 그러니까 본인 선거는 해봤지만 그러한 큰 대통령 선거라든지 뭐 서울시장 선거라든지 네네네. 그런 거 안 해본 것 같고 그랬을 때 이제 이 신지호 정무실장이나 민영삼 특보 같은 경우에는 우리 더 잘 아시잖아요. 네. 유튜브에서 자유롭게 많은 얘기를 해왔던 분들 아닙니까? 그렇죠. 네. 그러니까 그런 것들을 쉽게 좀 얘기를 했던 것 같아요. 다른 기자분들하고도 좀 쉽게 얘기를 하고 본인 나가는 유튜브에서도 그런 얘기를 한 것이 좀 사고가 났다라고 보여지고요. 네네. 신주 실장이야 뭐 캠프 내에 상주를 하지만 민영삼 특보는 제가 봤을 때 윤석열 후보랑 만났을까라고 할 정도로 그냥 영입된 인사거든요. 캠프에 출근도 안 하잖아요. 그냥 본인 생각을 본인이 자유롭게 얘기한 거다. 그것이 좀 사고가 터진 건데 캠프 내에 어쨌든 메시지가 일관되지 않는다는 것은 좀 위험한 이제 표신 상징인데 이런 것들을 근데 또 다른 얘기 하지 말고 이 얘기만 해야 돼 라고 하는 것도 좀 웃기고 또 자유롭게 얘기하는 것도 좀 웃기고 그래서 이게 캠프는 많은 사람들이 있잖아요. 네. 많은 사람들이 자유롭게 얘기하고 사고도 터지고 또 몇 사람 들어왔다가 나가기도 하고 그게 캠프다라고 말씀드려요. 그 캠프 구성원들이 너무 이질적이고 너무 약간 맞아요. 모래알처럼 흩어져 맞아요. 있어서 이게 제대로 뭔가 좀 구심점이 없다는 맞아요. 게 가장 문제다. 맞아요. 이런 맞아요. 비판이 있습니다. 자, 부동산 투기 의혹 총 12명으로 밝혀졌는데 그중에서 상당수가 지금 윤석열 캠프 사람들이에요.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근데 저는 이거는 그렇게 큰 뭐 윤석열 후보에게 타격이 갈까라는 그런 생각은 좀 있어요. 뭐 이분들이 다 국민의힘에 소속된 의원들이고 네. 국민의힘 대다수의 의원들이 윤석열 캠프에 참여는 안 하지만 네. 윤석열 후보가 대세니까 거기 밀어야 되겠다라고 네. 하는 건데 그래도 상당히 좀 곤혹스럽겠죠. 네. 왜냐하면은 이 의원들 본부장 역할을 하시면서 저희 외연 확대를 위해서 저의 정책을 위해서 많이 노력해 줄 분들이에요 라고 했는데 네. 국민들이 분노해하는 부동산 투기를 한 분들이라고 권익위로부터 낙인이 찍혔잖아요. 네네. 그럼 당연히 윤석열 후보 쪽으로서는 곤란할 텐데 몇 분은 자진 사퇴했고 네. 몇 분은 좀 더 소명하고 싶다고 하는데 어떻게 처리하는지 좀 지켜봐야 될 것 같다라는 생각이 들지만 하여튼 유쾌한 일은 아니고 윤석열 후보에게는 상당히 곤혹스러운 일이다라고 말씀드립니다. 워낙 윤 캠프에 사람이 많이 가 있으니까 많아요. 많은 거는 어쩔 수 없다 이런 얘기도 있죠. 네. 지금 그것 관련해 가지고 뭐 민주당하고는 좀 또 결이 다르게 뭔가 세게 한다 그랬는데 좀 세게 하는 것 같이 신용만 하다가 결국 아무것도 안 되는 거다. 그런 비판으로부터 자유로울 수가 없을 것 같아요. 그러니까 뭐 이준석 대표가 민주당보다 강하게 할게요. 그리고 저 약속 지켜요. 이런 식으로 계속 얘기해왔잖아요. 네. 근데 어제 나온 거 보면은 6명에게는 면죄부 줬잖아요. 네. 민주당도 소명은 들었음에도 불구하고 권익에서 이렇게 얘기를 했으니까 일단 다 탈당 권유를 했었거든요. 네. 그런데 민주당 소문 들었어요? 안 들었다고 하더라고요. 다 들었다고 하더라고요. 그런데 국민의힘 같은 경우는 어제 7시간 동안 다 소명을 듣고 반에게는 면죄부를 줬단 말이에요. 이거는 당초 이준석 대표가 공언해 왔던 조치랑은 다르죠. 네. 그래서
반쪽이야. 이거는 이준석 대표 또 말을 안 지켰어라는 비판으로부터 자유로울 수가 없다라는 생각이 드는데 네. 제가 봐도 좀 억울한 부분이 있어요. 제가 권익위에서 이제 어. 발표된 네. 그 자료를 네. 다 봤는데 네. 한 2분 정도는 좀 억울해 보인다라는 생각이 듭니다. 두 분 누구예요? 그러니까 송원석 의원 같은 경우에는 63년도에 지어진 모친의 집을 그 증여를 받았거든요. 그래서 예를 들면 이런 거예요. 세금 탈루에 그러면? 아니요, 그냥 그 건축법 위반인데 그 창고에 벽돌 판넬을 그냥 뭐 슬라브 같은 판넬로 바꿨어요. 그 원래 이렇게 하면 안 된대요. 그래서 그러한 건축법 위반이다. 그러니까 개축 고쳐서도 안 된다. 그것이 건축법 위반이다. 근데 그것이 부동산 투기랑 무슨 상관이 있냐고요. 그럼 63년에 지어진 집 그러면은 신축도 하지 못하고 50년이 넘는 집이네. 개축도 못하고 수리도 못합니까? 허가를 받으라는 거죠. 허가를 그러니까 규정대로 받으라는 건데 좋아요. 그냥 건축법 위반한 거는 맞는데 그게 부동산 투기랑 무슨 관계가 있을까라는 것과 윤희수 의원도 좀 저는 억울한 것 같아요. 그래요? 윤희수 의원 오늘 기자회견 한다던데? 네, 기자회견 한다는데 본인 뭐 저는 대권 불출마도 하고 저 의원직까지 사퇴할게요라고 지금 얘기가 나오고 있는데. 그래 그렇게 하겠대요? 하겠대요. 되게 강한 지금 우리의 예측은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냥 소명의 기회를 삼고 대선 열심히 하겠다 이런 쪽으로 가지 않냐 이랬는데 그 아니에요? 좀 속칭 성깔이 좀 있는 것 같아요, 그분이. 근데 제가 꼼꼼히 다 살펴봤는데 네네. 억울한 게 뭐냐면 첫 번째 농지법하고 네. 주민등록법 위반으로 걸었어요. 근데 이것도 제가 봤을 때는 부동산 투기랑 상관이 없고 농지법 위반도 뭐냐면 네. 임대차 계약을 그러니까 올해 1월 3일부터 한 임대차 계약이 좀 잘못됐다. 그런 거예요. 2016년부터 올해 초까지의 임대차 계약은 유효하다. 그거는 법적으로 문제가 없다. 네, 왜냐하면 노후청 공사의 위탁 임차 계약을 맺었기 때문에 그건 법적으로 문제가 없는데 올해 1월부터 한 것이 좀 문제다라는 거거든요. 올해 1월부터 뭐가 문제예요? 임대차 계약이 그러니까 임대차 계약이 어떻게 한 게 잘못됐다. 그러니까 원래 당신이 직접적으로 농사를 짓겠다고 해가지고 그 농지를 산 건데 왜 임대차 계약을 맺었느냐. 그러니까 위탁 그 소장농에게 소장농 이름 좀 이상하지만 어쨌든 그분들이 이제 하게끔 해야 되는데 본인이 뭘 하는 사람도 아니면서 그렇죠. 본인이 농사 짓겠다라는 식으로 계약하는 것 자체가 문제였다. 그렇죠. 그러니까 나는 내가 직접 농사를 질 거야. 그래서 농지를 구입했는데 네. 그거를 본인이 농사 안 짓고 농어촌 공사에 위탁해서 임차한 거는 법적으로 문제가 안 돼요. 그런데 그냥 어떤 임차인에게 준 것은 이건 네. 농지법 위반이거든요. 그러니까 그런 부분이 네. 과연 이게 부동산 투기랑 상관이 있느냐. 그리고 뭐 주소가 세종시로 나와 있지만 네네. 세종시청하고 그 지역하고는 31km가 떨어져 있어요. 그러니까 예를 들면 여의도에서 파주거리거든요. 그리고 그 주위에는요 골프장이 있고 다 논밭이에요. 네, 그렇죠. 부동산 투기할 만한 곳이 아니에요. 그러니까 인터체인지랑도 멀리 있어요. 네. 그래서 이거는 과연 윤희수 의원이 아버지랑 뭐 작전을 짜가지고 여기에 사면은 우리가 시세 차익을 얻을 수 있을 것 같아요. 투기해요. 라고 했을까? 그건 아닌 것 같아요. 그러니까 이 두 분은 좀 억울해 보인다. 그래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네. 권익위에서 다 조사를 했고 부동산 투기 혐의가 있다라고 한 부분에 대해서 이분들은 소명이 끝났어요 라고 조치를 한 것은 국민의 눈높이와 기대와는 좀 다른 결정이 아니었느냐라는 비판을 받을 수밖에 없다. 그렇군요. 네, 앞으로 또 이제 더 계속 봐야 되고 또 정말 탈당 권유가 아닌 상황에서 그게요. 탈당 권유랑 요구도 상당히 네. 이것도 문제가 있는 거예요. 네. 이거 이준석 대표 잘못한 거라고 봐요. 네. 왜냐하면은 당규상은 탈당 권유가 권유. 맞아요. 네. 근데 탈당 요구라는 단어는 그냥 선언적 의미거든요. 그렇죠. 그러니까 윤리가 구성이 안 돼가지고 탈당 권유를 할 수가 없는 거예요. 그럼 이게 뭐냐면 나는 탈당 안 할래. 그러면은 그럼 버티면 뭐 당에서 취할 수 있는 조치가 없어요. 그러니까 민주당하고 똑같아요. 그러니까 여당이나 야당이나 자기네 식구 감싸는 건 똑같다. 도끼는 객견이다. 네. 그것 말씀드려요. 그 얘기 사실 어제 계속 나왔어요. 네. 자, 요거는 어제 핫한 이슈에서 하나 여쭤보고 정리하겠습니다. 부산대 의전원 조국 전 장관 딸 조민 씨에 대해서 의전원 입학을 취소한다는 결정을 내렸습니다. 물론 이제 항소심 판결을 보고 한 거다라는 얘기이긴 한데요. 이제 그 과정을 살펴보게 되면 어쨌든 조민 씨는 서류 전형에서 30명 중에서 19등을 했다. 그리고 영어 그 성적 공인 4등이었다. 그리고 전적 학교, 그러니까 고려대학교 말하겠죠. 고려대학교 성적은 또 3등이었다. 그러니까 성적만으로 사실은 이제 합격을 한 것이고 스펙 같은 거는 그렇게 고려되지 않았다. 이제 이게 그 부산대 의전의 그 공정위원회 입시 공정을 따지는 그 위원회의 결론이었는데
그런데 2015년도에 그 주의사항에 보면은 사실과 다른 내용을 기재해서 뭔가 서류 제출하게 되면은 취소시킬 수 있다. 이제 이런 내용이 있으니까 우리는 판단 못 내리겠다. 과거 선례가 없어서 그래서 본부에 넘겼고 본부는 그 규정을 근거로 예비 결정으로 취소를 이제 하겠다. 이런 얘기 나왔어요. 근데 이제 확정 판결 나주지 않은 상황에서 미리 선제적으로 지금 이렇게 한 건데 자, 이건 어떻게 보십니까? 무슨 의미일까요, 이게? 저는요, 조민 씨는 되게 특혜를 받았다라는 생각이 들어요. 특혜 받았다. 숙명여고 쌍둥이 자매 같은 경우에는요, 본인들이 기소를 당했어요. 그래서 본인들이 지금 법정에서 재판을 받고 있는 상황입니다. 조민 씨는 당사자임에도 불구하고, 자, 부모님 두 분이 재판에 넘겨졌기 때문에 당신까지 넘기는 것은 너무나 좀 가혹한 것 같아. 그래가지고 조민 씨는 어쨌든 재판에 기소도 안 나오고 재판에 안 넘겨졌잖아요. 네. 그리고 지금 2년 만에 문제가 발생하고 2년 만에 입학 취소가 됐는데 저도 이번에 뭐 특임 교수, 정교수는 아니지만 특임 교수 한다고 서류를 다 제출할 때 거기에 학교 요강에 뭐라고 돼 있냐면 제출된 서류가 허위 사실일 때는 취소될 수 있다라는 규정이 다 있어요. 어쨌든 2심 판결에서 7대 스펙이 다 뭐 위조됐다라고 허위다라고 판결이 났잖아요. 네. 그러면 원천적으로 이것은 의전원 입학이 잘못된 것이다 라고 볼 수밖에 없죠. 그래요? 예. 그런데 그러면은 김건희 씨, 윤석열 전 총장의 부인 김건희 씨의 그런 강사 관련된 이력도 사실 좀 정확하지 않은 것들이 많다 이러면서 좀 논란이 되잖아요. 문제죠. 당연히 그것도 문제죠. 같이 문제가 됩니까? 당연히 문제죠. 그러니까 예를 들면은 무슨 성심 뭐 무슨 한림성심대학교 뭐 이런 식으로 해서 뭐 2년제, 4년제. 한림대학교에 다녔다고 했지만 사실은 한림성심대였다. 그리고 한림성심대는 2년제였고 한림대는 4년제다. 뭐 이런 얘기. 그러니까 또 다른 것도 좀 다르게 표현을 하셨더라고요. 숙명여대 미술대학원 졸업했다고 되어 있는데 숙명여대는 미술대학원이 교육대학원이죠. 없다. 교육대학원에서 미술을 전공한 거다. 그러니까 이런 것들은 실수가 아니라고 보여져요. 저도. 실수가 아니다? 아니다. 그냥 왜 그랬을까요? 나는 여기서 강의할 만한 이만한 스펙이 있어. 나는 과거의 경력이 이래. 라는 것을 입증하기 위한 거였다라고 보여져요. 그럼 그것도 허위 스펙이고 허위를 이제 기재한 거니까 이것도 역시 잘못된 거죠. 문제가 될 거고. 이거는 뭐 근데 정말 예전 일이 아니겠어요? 이것이 누가 뭐 다시 수사를 의뢰하거나 뭐 조사해달라고 하면은 더 문제가 되겠지만 뭐 이걸 조사해봤자 어떤 이익이 있을까라는 생각이 드는데 어쨌든 잘못된 거예요. 이거는. 아니 그래서 그 강민정 의원 같은 경우에 이런 식으로 스펙을 허위를 작성하면서 그걸 기반으로 해서 이후에 또 강사 경력을 쌓고 그랬으니까 이게 바로 이제 대학의 그 강사와 관련된 업무를 또 방해한 거다 이렇게 또 얘기도 했잖아요. 무조건 잘못한 거죠. 그러니까 윤석열 후보가 이걸 가지고도 결혼하기 전에 했던 일인데 내가 뭘 어떻게 하라고 한 건 더 무책임한 것 같아요. 어쨌든 결혼하기 전의 삶도 지금 현재 부인의 삶 아니겠어요? 네. 그럼 책임을 져야죠. 그냥 나는 결혼하기 전이니까 장모가 그랬다, 뭐 부인이 그랬다라는 건 내가 뭐 어떻게 하라고 그런 건 아닌 것 같아요. 근데 계속해서 오해다. 이건 단순하고 명백한 오기인데 오버를 하고 있으니까 사과해라 막 이런 태도 보이잖아요. 아니 캠프의 입장이죠. 캠프에서 그럼 그거 우리 일부러 그랬어요 라고 하겠습니까? 네. 캠프에서는 좀 그런 표현을 쓴 거 보니까 참 논리적으로 반박하기 궁색하구나 라고 저는 느꼈어요. 자, 이런 얘기도 하네요. 페르시아에서는 엉터리 판결을 한 사악한 판사는 산채로 가죽을 벗겼다고 합니다. 상당히 무서운. 우리나라는 법치주의 국가인데 사법부의 판결과 판단을 존중해야 되지 않을까 싶어요. 목바쟁님이 했었고, 또 교생 실습을 교사 근무를 적은 것도 웃기지 않나요? 이런 얘기도 했고요. 자, 잘못했죠. 이런 얘기도 있습니다. 고려대학교는 어떻게 되나요? 고려대학교요? 당연히 거기도 뭐 위조된 여러 가지 증명서를 냈으니 취소되지 않을까요? 뭐. 근데 고려대학교 입시 관련해서는 증거가 없잖아요. 고려대 입시할 때 옛날에 냈던 자료가 뭔지가 지금 다 없어졌다. 그 다음에 정경심 교수의 판결문에도 고려대 관련돼서는 어떤 식으로 했는지 전혀 나오지가 않아요. 그럼 아무것도 없는 상태에서 어떻게 그러면 합리적인 시효도 너무 지나가는데. 합리적인 의심으로 그러면은 고등학교 때 쌓았던 인턴 증명서라든지 표창장을 고려대를 입학하는데 안 냈을까요?
모르죠, 그건. 그러니까 그걸 모른다는 거죠. 증거가 없어서. 그러니까 고려대학교에서 안 갖고 있어서. 합리적인 추측. 안 냈을까? 안 내려면 못하러 그런 표창장을 위조하고 허위스펙을 만들었겠어요. 그쪽 이름은 그래요. 그러니까 예를 들면 서울대 의전원에도 이 조민 씨가 냈었어요. 이 스펙 관련된 걸. 그 다음에 부산대 의전원에도 냈었어요. 근데 서울대 의전에는 7개인가 다 냈는데 다 떨어졌죠. 근데 부산대 의전에는 그 중에서 4개인가를 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가지고 있어도 그거를 다 낼지 안 낼지는 그때그때마다 다르다는 거예요. 그러면 고려대학교 아까 말씀하셨잖아요. 안 냈을까요? 그 말이 성립이 안 된다. 이게 이제 이쪽 주장이죠. 그래서 그 주장의 합리성을 저는 의심하고 싶다라는 생각이 듭니다. 의심하고 싶다? 네. 그냥 말장난이다? 억지 주장이죠. 그러니까 예를 들면은 이런 거예요. 정경심 조국 교수 부부가 네. 지금 법원에서 정경심 교수가 2심 판결까지 나왔는데 자신들은 잘못했다고 안 하잖아요. 그러니까 그 판단은 거기에 참여했던 판사 3분이 가장 잘 알 거예요. 네. 여러 가지 다 검토했으니까 그분들이 모든 것을 다 판단을 해서 결정 내린 것에 대해서 아니에요, 난 잘못한 게 없어요. 나는 다시 대법원에 가가지고 소명할 거예요. 법적 다툼 할 거예요. 이렇게 얘기하시는 분의 주장을 믿어야 될까라는 의심이 있습니다. 저는. 장 교수님 자제분 있으세요? 네. 네, 자제분들도 이렇게 스펙 만들어주고 그러지 않아요? 그럴 제가 유혹이 있었어요. 제가 이제 국회에 있을 때 예를 네. 들면은 국회에도 각 의원실에 인턴 제도가 있어요. 그렇죠. 그래서 얘네들 대학 갈 때 인턴 증명서를 좀 한 방학 때 2달 정도 만들어주면 도움되지 않을까? 라고 순간적으로 생각을 했었는데 네네네. 그거는 애들 교육상도 좋지 않을 것 같고 내 양심에도 좀 찔릴 것 같다라는 생각 때문에 생각만 해보고 에이 관두자라고 생각했어요. 아, 그럼 유혹을 뿌리쳐가지고 오늘 당당하게 말씀하실 수 있네요. 그럼요. 그래서 애들 지금 대학교 1학년, 4학년이에요. 그래도 잘 들어갔네요. 재수하고 뭐 둘 다 네. 재수하고 어렵게 들었어요. 네, 자 오늘 장성철 평론가랑 함께 노영의 뉴스 인사이다 대담한 대담 했는데요. 장 교수님께 꼭 질문하고 싶다는 분이 있습니다. 강혜경님. 국민의 한 사람으로서 답변해 주십시오. 중립 입장에서 윤석열 야권 주자가 경찰을 모집한다는 게 그게 합당한 말입니까? 이게 아마 정보과 출신의 경찰을 모집한다 이런 것 때문에 물어보시나 봐요. 그러니까 그게 어떤 뭐 취업 사이트에다가 올린 건데 웃긴 일이죠. 저도 캠프 경험 오래 해봤고 정치권을 오래 있었지만 취업 네. 사이트에 올려가지고 저희 캠프에서 일할 분 좀 뭐 응모하세요라는 건 처음 본 것 같아요. 근데 그걸 가지고 어떤 절차적인 실무적인 실수였지. 야, 정보과 형사를 모집하는 건 보니까 야, 권력기관을 좀 사유하려고 그런다? 장악하려고 그런다? 야, 정보기관 했던 사람 캠프에 들여서 뭐 하려고 그러지? 이런 의심은 할 필요가 없을 것 같아요. 왜냐하면은 언론인을 네. 그러면은 같이 일하자고 네. 캠프에 들이면 언론 네. 장악하는 거냐? 변호사를 캠프에 들이면은 뭐 사법부 장악하려고 하는 거냐? 그런 식으로 공격할 수 있잖아요. 근데 그렇군요. 잘못됐어요. 네, 잘못되긴 그렇게 했는데. 허접하게 일 처리하는 네. 거는 참 수준 낮은 행태였다라고 말씀드립니다. 자, 요거 마지막 하나 오계숙 님이 물어보네요. 민영삼 특보는 낙동강 오리알된 겁니까? 네. 이런 질문이 적절한지 일단은 모르겠어요. 캠프에서 네. 나가셨기 때문에 그런 차원에서 오리알인데 이분 워낙 이제 유튜브에서 잘 나가시는 분이기 때문에 그렇죠. 돈을 엄청 번다면서요. 배승희 변호사랑 아주 그냥 엄청나게. 우리도 한번 그렇게 해봐야 되겠다. 아니 저희 노영희 누님은 어떻게 우리 한번 잘 해볼까요? 안 보세요? 아니 저는 뭐. 네, 알겠습니다. 그러니까 낙동과 오리알이 보다가요, 보다 더 자유롭게 얘기 잘하실 것 같다. 네, 속 시원하다 이런 얘기도 했습니다. 본인이. 자, 노영의 뉴스 인사이다 지금까지 장성철 평론가와 장성철 대구 가톨릭대 교수와 함께했습니다. 오늘 말씀 고맙습니다. 네, 감사합니다.